여러분, 냉장고는 음식의 안전지대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말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최근 국제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냉장고 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일부 음식들은 오히려 발암물질로 변하거나 몸에 필요한 효소와 영양소가 조용히 사라진다는 사실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서는 세포가 파괴되고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는 과정이 현미경 아래서 선명히 관찰됐습니다. 문제는 그 음식을 우리 모두가 매일 먹고 있다는 것. 냉장고에만 넣으면 안전하다. 이 상식이 지금 우리 몸의 세포를 천천히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 영양학을 연구해온 구자윤 박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식품의 저장 온도와 영양 변화, 그리고 발암물질 생성 과정을 연구해왔습니다. 냉장고는 분명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들을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국제 연구와 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냉장 보관 중 좋은 음식이 독이 되는 순간 그 대표적인 5가지 음식과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올바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냉장고를 여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 영상을 통해 평생 믿어온 상식이 바뀌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나와 가족,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냉장고 속 숨은 진실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 냉장고를 처음 샀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이제 음식 걱정은 끝났다고 안심했습니다. 상하기 전에 넣기만 하면 안전할 거라 믿었죠. 그 믿음은 10년, 20년, 어쩌면 평생 동안 우리 식탁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냉장고는 분명 위대한 발명품이지만 모든 음식을 지켜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조용히 변질되고 심지어 몸에 해로운 물질로 바뀌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반찬을 꺼내보면 어제랑 똑같이 보여서 마음이 놓이죠. 색도 변하지 않았고 냄새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겉모습의 멀쩡함이 가장 위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시청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음식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 남은 반찬은 다 냉장고에 넣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조금 높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냉장고는 안전하다는 상식을 믿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마늘무침, 감자볶음, 토마토 샐러드가 냉장 환경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냉장은 기본적으로 부패를 늦추는 기술입니다. 온도를 낮춰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거죠. 하지만 세균만 멈출 뿐 음식의 세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차가운 환경에서 냉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여러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물질은 줄어들고 어떤 물질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가 우리 몸의 해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감자입니다. 감자는 냉장고 안에서 전분이 당으로 변하는 감미화 현상이 일어나죠. 표면상으론 괜찮지만 이 감자를 구우면 그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 아크릴 아마이드, 즉 발암의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냉장 보관하면 향과 맛을 만드는 유전자가 500개 이상 멈춰버린다는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붉고 단단해 보여도 이미 내부에서는 풍미와 영양이 사라진 죽은 과일이 된 상태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냉장고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색도 냄새도 질감도 대부분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냉장고를 위험을 감추는 상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광고와 정보들도 대부분 신선 보관만 강조했지 보관으로 인한 손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세균을 막는 대신 식물의 세포를 서서히 숨 못 쉬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냉장고 쓰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냉장은 여전히 인류에게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문제는 무조건 넣는 습관이에요. 모든 음식을 같은 방식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각 식재료의 특성을 알고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 음식마다 적정 온도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밥상에서 남은 반찬을 그냥 통째로 밀폐하고 냉장실로 직행시켜버립니다. 그게 편하고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넣어둔 음식이 며칠 후 다시 식탁에 오를 때 그 안에는 이미 우리 몸이 감당하기 힘든 화학적 변화가 조용히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냉장고를 마법의 상자가 아닌 과학의 공간으로 봐야 합니다. 무조건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음식이 멈추는 곳과 음식이 변하는 곳의 경계선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냉장고를 여는 습관부터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냉장해야 할까? 혹시 실온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에서는 냉장실 속에서 발암물질로 변하는 첫 번째 음식, 바로 토마토에 대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겉으론 신선한 붉은 빛이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죽음의 침묵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냉장은 멈춤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이 문장 꼭 기억해 두세요. 토마토 붉은 빛 속에 숨은 냉장의 함정. 토마토는 참 고마운 식재료죠. 색이 곱고 맛이 상큼하고 또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장 보러 가면 토마토는 꼭 냉장고에 넣어야지 하고 바로 보관칸으로 향하세요. 그런데 이 착한 과일이 냉장고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과 중국 저장대 공동연구팀이 토마토를 12도 이하에서 며칠간 보관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실험했습니다. 놀랍게도 토마토의 향과 맛을 만드는 유전자가 500개 이상 일시적으로 멈춰버린 걸 확인했어요. 이건 단순히 차가워서 맛이 덜한 정도가 아닙니다. 토마토의 내부에서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꺼지는 현상이에요. 즉, 냉장고는 토마토의 풍미 DNA를 잠시 끄는 스위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냉장한 토마토는 물컹하고 맛이 밍밍해요.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냉장 온도에서는 토마토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질이 얼어붙어 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이미 세포벽이 새고 있는 상태죠. 그 결과 썰었을 때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흘러나오고 입안에서는 푸석하거나 질감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 토마토가 가진 원래의 살아있는 식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영양의 변화입니다. 토마토의 대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 이 성분이 바로 토마토를 붉게 물들이고 우리 몸에서 세포 노화를 막는 중요한 물질이죠. 이 라이코펜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토마토가 익는 동안 꾸준히 만들어지는데 냉장 환경에서는 그 합성 효소의 작동이 멈춰버립니다. 즉, 덜 익은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붉어지기도 전에 성장이 멈춘 상태로 고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듯 보여도 실제로는 미완성 토마토로 남게 되죠.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토마토는 절대 냉장하면 안 되나요? 사실은 덜 익은 토마토만 피하면 됩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서 며칠만 두면 수분이 빠지고 맛이 깊어지지만 더 오래 두면 부패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냉장해도 괜찮습니다. 즉, 미숙한 토마토는 실온, 완숙한 토마토는 단기 냉장. 이 원칙 하나면 충분합니다. 토마토를 오래 두고 싶다면 반으로 잘라 오일에 절이거나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오히려 더 잘 흡수됩니다.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서지고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더 쉽게 녹아들거든요. 그래서 조리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즙이 생토마토보다 흡수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냉장이 아니라 열과 시간을 활용해야 진짜 건강한 토마토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시니어 분들 중에는 나는 당뇨 때문에 토마토 주스 매일 마셔요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토마토즙을 만들 때 냉장 보관된 토마토를 사용하면 맛은 밍밍하고 효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반면 실온에서 숙성된 토마토를 쓰면 색은 더 진하고 향은 풍부하며 라이코펜 함량이 2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이제 냉장고 속 토마토를 떠올려 보세요. 껍질이 반들반들하고 단단해서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맛의 시계가 멈춰버린 토마토가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1. 덜 익은 토마토는 절대 냉장하지 않기. 2. 완숙된 토마토는 짧게 보관하고. 3. 가능한 조리나 오일 절임으로 활용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식탁 위 토마토는 다시 건강의 상징으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멈추게 하지만 지혜로운 보관은 영양을 살립니다. 다음은 냉장 보관 시 독성으로 변하는 음식 두 번째 감자를 다뤄보겠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발암물질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이유를 함께 살펴보시죠. 감자 차가운 온도에서 독이 만들어진다. 감자는 우리가 가장 자주 냉장고에 넣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국에 넣어도 맛있고 볶아도 좋고 무엇보다 싸고 오래가니까요. 그래서 감자는 냉장해야 오래 보관된다는 믿음 거의 모든 주부님들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평범한 습관이 독을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영국 식품기준청에서는 감자를 냉장 보관하지 말라는 경고를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냉장 유도 감미화 현상 때문이에요. 이름은 낯설지만 현상은 단순합니다. 감자가 추위를 느끼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속에 있는 전분을 당분으로 바꿉니다. 즉, 감자가 추위를 타면서 스스로를 달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이 문제인 이유는 이렇게 바뀐 당이 열에 닿는 순간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냉장고에 있던 감자를 꺼내서 감자튀김을 한다고 해보세요.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성분이에요. 즉, 냉장된 감자를 튀기거나 굽는 순간 식탁 위에 미세한 독이 올라오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속도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2주만 냉장 보관해도 당 함량이 최대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불과 보름 만에 감자 속 성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하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이미 전분이 당으로 세포벽이 흐물흐물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감자로 만든 감자조림은 금세 물러지고 맛도 유난히 달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식감 문제가 아니라 냉장 독성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첫째, 12에서 15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 옛날 시골집의 광이 바로 그 조건이에요. 집에서는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 구석 혹은 종이 상자 속에 두는 게 좋습니다. 둘째, 절대 양파와 함께 두지 마세요. 양파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숙성을 촉진시켜 부패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최소 90cm 이상 떨어뜨려 보관하면 훨씬 오래갑니다. 셋째, 감자를 씻지 말고 흙 그대로 두기. 흙이 외부 습도를 조절하고 감자의 상처 부위를 보호해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경고가 있습니다. 감자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났다면 그건 이미 솔라닌이라는 독성물질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이 솔라닌은 다량 섭취 시 구토, 복통, 두통을 일으킬 수 있고 어르신들에게는 어지럼증이나 혈압 상승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자의 껍질이 조금이라도 초록빛을 띠면 깊게 도려내거나 아예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감자는 냉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냉장은 세균은 막을지 몰라도 감자의 세포 호흡을 멈추게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감자는 스스로를 지키려다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냉장은 보존이 아니라 변형일 수 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마늘, 그동안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불렸던 이 재료가 냉장고 속에서 어떤 위험한 변화를 겪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마늘 효능이 사라지고 독소가 번지는 냉장의 덫. 마늘은 냉장해야 오래간다.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싹이 나지 않아 더 신선해 보이지만 실제로 냉장된 마늘 속에서는 우리가 건강이라 믿어온 힘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늘은 살아있는 식물이에요. 뿌리째 수확된 뒤에도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냉장고 속은 차갑고 습합니다. 마늘 입장에서는 마치 숨 쉴 틈이 없는 냉동 동굴에 들어간 셈이죠. 그 결과 마늘은 스트레스를 받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싹이 트는 현상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생명력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순간 마늘은 원래 알뿌리 속에 있던 영양분을 새싹으로 보내며 약효 성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냉장고는 차갑고 동시에 습한 공간이죠. 이 환경은 곰팡이 번식의 최적 조건입니다. 특히 냉장된 마늘의 표면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수분막이 생기는데 이 틈을 타일부 곰팡이가 자라며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간 손상과 면역 저하를 일으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심할 경우 발암물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알리신 마늘이 가진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효과의 핵심 성분이죠. 이 알리신은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산소와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냉장 온도에서는 이 효소가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즉, 냉장 마늘은 향도 약효도 없는 껍질만 남은 마늘이 되는 셈이에요. 10일만 냉장해도 알리신 함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으라고 넣은 냉장고가 결국 그 효능을 죽이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십니다. 마늘을 통째로 보관하기 귀찮아서 다져서 냉장하면 안 돼요? 이 질문에는 반드시 경고가 필요합니다. 다진 마늘을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하면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툴린 우스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균은 아주 미세한 양으로도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즉, 다진 마늘의 장기 냉장은 독의 문을 여는 행동이에요. 혹시라도 사용하신다면 5에서 7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시고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냉동으로 소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첫째,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 온도는 15에서 18도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그물망이나 바구니에 담아 공기가 돌게 하고 절대로 플라스틱 밀폐 용기엔 넣지 마세요. 마늘은 숨 쉬는 식물이라 공기가 막히면 스스로 썩어버립니다. 둘째, 직사광선 피하기. 햇빛은 마늘 속 유황화합물을 산화시켜 쓴맛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리대 옆, 불 옆에 두는 것도 좋지 않아요. 셋째, 장기 보관은 흑마늘로 전환. 수분을 천천히 증발시켜 만든 흑마늘은 알리신 대신 새로운 항산화 성분이 생기며 오히려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냉장고 속 마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겉은 깨끗하고 윤기 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효소가 멈추고 약효는 사라지고 곰팡이와 독소가 번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냉장이 마늘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늘이 냉장을 견디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늘은 생명력의 상징이지만 그 생명력은 숨쉴 공간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냉장은 그 숨통을 막아버리는 행위예요. 네 번째는 양파 마늘과 함께 두면 서로를 망가뜨리는 에틸렌 가스의 비밀과 냉장의 착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파는 참 신기한 식재료입니다. 어디에 넣어도 맛을 내주고 혈액순환, 항산화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냉장고 한쪽에 꼭 몇 개쯤은 넣어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아세요? 양파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오히려 변질이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 심지어 냉장고 속 다른 식재료까지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수확 후에도 계속 호흡을 합니다. 즉, 숨을 쉬면서 천천히 익어가죠. 그런데 냉장고처럼 습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그 호흡이 막혀버립니다. 결과는 뻔하죠. 겉껍질은 수분을 흡수해 축축해지고 속은 습기에 약해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그래서 냉장한 양파는 시간이 지나면 껍질이 미끄럽게 젖거나 점액질이 생기죠. 게다가 냉장고는 양파의 단맛을 변형시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온도는 양파 속 효소의 균형을 깨뜨려 전분이 빠르게 당으로 변합니다. 즉, 단맛은 올라가지만 향은 줄고 매운맛은 이상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며칠 지난 양파를 썰어보면 물기가 많고 향은 약한데 씹으면 매운 느낌만 남죠. 그건 단순한 신선도 저하가 아니라 냉장 온도에서 일어난 화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파와 감자를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양파는 숙성 과정에서 에틸렌 가스를 내뿜습니다. 이 가스는 감자의 노화를 촉진하고 싹을 틔우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식재료를 나란히 두면 감자가 빠르게 무르고 썩기도 하죠. 즉, 냉장고 안에서 양파와 감자가 만나면 서로를 상하게 하는 상극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파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첫째,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그늘진 곳이 가장 좋습니다. 양파는 습도 60% 정도의 환경을 좋아하고 망사형 바구니나 종이 상자에 넣으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둘째, 잘린 양파는 예외입니다. 껍질이 벗겨지면 세균이 쉽게 번식하니까 이때는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단, 일주일 안에는 꼭 사용하세요. 셋째, 양파 냄새 차단 팁. 유리용기에 담거나 비닐 대신 종이 포일로 한 겹 감싸면 냄새가 배지 않으면서 수분도 덜 생깁니다. 그럼 냉장 보관은 언제 유용할까요? 만약 여름철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 오를 때 또는 통풍이 전혀 안 되는 집이라면 냉장을 단기 3, 4일로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냉장 보관 전에는 반드시 껍질이 마르고 표면이 건조한 상태로 두세요. 젖은 채로 넣으면 냉장고 안에서 곰팡이가 훨씬 빨리 번식합니다. 시니어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양파즙이나 양파청은 냉장해도 되나요? 이건 괜찮습니다. 액상 상태의 양파는 이미 효소 반응이 멈춘 상태라 실온보다 냉장이 더 안전합니다. 다만 개봉 후 7일 이상 방치하면 산패가 시작되니 소량씩 나눠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양파는 상황에 따라 냉장해야 하는 식재료입니다. 통양파는 실온, 잘린 양파는 냉장, 액상 양파는 단기 냉장.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자와의 거리. 이건 꼭 지켜야 할 황금 룰입니다. 양파와 감자는 서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유머 한마디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꿀 완벽한 자연식품이 냉장고 안에서 변질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3000년 전 이집트 무덤에서 꺼낸 꿀은 여전히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 집 냉장고 속 꿀은 왜 굳고 변색될까요? 그 놀라운 이유를 함께 살펴보시죠. 꿀은 예로부터 하늘이 준 보약이라 불렸습니다. 달콤하지만 약하고 오래돼도 썩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냉장고에 넣으면 더 오래 가겠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꿀은 냉장하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3000년 전 이집트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꿀이 여전히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꿀이 스스로를 지키는 자연 방부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꿀은 수분이 거의 없고 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세균이 자라기 힘듭니다. 게다가 꿀 안에는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효소가 들어있어 곰팡이와 균을 스스로 억제합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들어가면 이 모든 균형이 깨집니다. 차가운 온도에서는 꿀 속 당분 중 포도당이 결정으로 변하면서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즉, 꿀이 설탕화되는 현상이에요. 이 과정에서 꿀의 질감은 거칠고 탁해지고 입안에 넣었을 때 알갱이가 씹히죠. 그건 상한 게 아니라 꿀이 추위 때문에 응급동면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결로입니다. 냉장된 꿀병을 꺼내면 표면에 물이 맺히죠. 이 물이 꿀 안으로 들어가면 수분 함량이 올라가면서 꿀 속 효모가 깨어납니다. 그 순간부터 꿀은 발효를 시작합니다. 즉, 천연 방부제가 스스로의 힘을 잃고 신맛, 거품이 생기는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냉장고 안의 꿀은 향도 변합니다. 꿀 속에는 180가지 이상의 향미 화합물이 있는데 온도가 낮으면 이 향들이 제대로 퍼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냉장한 꿀은 달기만 한 향 없는 꿀이 되어버립니다. 더 심각한 건 꿀의 항산화 성분이 변형된다는 겁니다. 어두운 색의 꿀일수록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냉장 시 이 유익한 성분들이 더 빨리 분해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좋은 꿀일수록 냉장 보관이 더 큰 손실을 부르는 셈이죠. 그럼 꿀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실온 보관이 정답입니다. 온도는 20에서 25도,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하지 않은 어두운 곳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결정화된 꿀은 버리지 마세요. 병째로 따뜻한 물 40도 이하에 담그고 천천히 저어주면 다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이때 전자레인지는 절대 금지입니다. 열이 너무 세면 꿀 속 효소와 향이 모두 사라집니다. 셋째, 꿀의 색깔로 품질을 판단하지 마세요. 밝은 아카시아 꿀은 단맛이 강하고 어두운 밤꿀은 항산화가 높습니다. 즉, 색이 다르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용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쯤에서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넣고 있는 그 수많은 음식들 정말 안전할까요? 냉장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줬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음식의 생명력은 서서히 꺼지고 있었습니다. 토마토의 향, 감자의 영양, 마늘의 약효, 양파의 신선함, 그리고 꿀의 자연 치유력까지. 냉장은 세균은 막았지만 음식의 순결까지 얼려버렸던 거죠. 이제 냉장고를 여실 때 이 한 문장을 꼭 떠올려 주세요. 냉장은 멈춤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을 무조건 믿지 말고 각 식재료가 살아있는 환경을 찾아주세요.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마늘을 냉장고에 항상 넣었는데 오늘부터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꽃길백세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생활 속 건강의 진실을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